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해서 결국 테스트 에러에 대한 이제 바운드를 잡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 이제 바운드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일단 이 VC 제너레이션 바운드에서 중요한 거는 트레이닝 얘를 낮추는 게 우린 중요한데 얘를 낮아지려면 그죠? 일단 얘가 낮아져야 돼요. 트레이닝. 그죠? 트레이닝 에러가 낮아져. 그 다음에 또 뭐가 낮아져야 되나요? 여기서는 자, 결국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그죠? 얘가 이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제 VC 디멘전에 대한 VC 디멘전은 결국 브레이크 포인트의 일빠진 거죠. 결국 VC 디멘전 자체가 좀 작아지는, 즉 브레이크 포인트가 작아지는 거면 좋은 거죠. 그죠? 브레이크 포인트가 작다는 말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작다는 말은 뭔가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좀만 많아져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셔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 건 뭐예요? 선형이죠.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 미안합니다. 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봤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굉장히 이제 브레이크포인트가 이제 작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얘가 굉장히 이제 n에 대해서 작은 차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빠르게 얘가 0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만 중요한 건 뭐다? 또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이닝 에러도 충분히 작아합니다. 그래서 뭐 선형이라고 항상 좋은 건 또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 점선이 트레이닝 에러, 그다음에 초록색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즉 얘는 보다 테스트 에러다. 그러면 그런 테스트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갭이라고 봅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즉 테스트 에러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옵티멀 포인트라고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x축이 이제 캐퍼시티죠. 즉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그리를 여기서는 이제 적당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이제 여기 베이지 에러가 있는데 베이지 에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보라색입니다. 베이지 에러는 어떤 거냐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에러예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에러. 암만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할게요. 그냥 오라클이어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에러라고 예제되어 있는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지 에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쿼드라틱 있습니다. 그죠? 2차로 우리가 근사한 그죠? 2차로 이제 2차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분석한 거겠죠. 그럼 그때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얘가 이제 2차. 그죠? 얘가 이제 테스트죠. 근데 테스트는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자, 또 여기 옵티멀 캐파시티. 옵티멀 캐파시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이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트레이닝 에러가 낮죠. 그죠? 자, 여기 트레인 쿼드라틱은 트레이닝조차도 이제 뭐 낮진 않아요. 네, 그죠? 트레이닝조차도 낮진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옵티멀 캐퍼시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이제 옵티멀 캐퍼시티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때그때 이제 옵티멀 캐퍼시티, 즉 차수는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말해주는 거는 이제 옵티멀 캐퍼시티로 갔을 때 이제 트레이닝 에러도 낮고 그다음에 테스트 에러도 낮다. 쿼드레틱보다 2차보다 그거를 결국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옵티멀 캐퍼시티는 일단 뭐 트레이닝 에러 자체가 쿼드레틱보다 지금 낮죠. 그죠? 즉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가 또 낮은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트레이닝 에러를 낮추게 할까? 즉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잘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까? 이제 그거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제 대안이 논 파라메트릭 모델이 나옵니다. 자, 논 파라메트릭 모델이 뭐냐면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을 먼저 볼게요. 파라메트릭 모델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거, 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거. 그게 파라메트릭 모델입니다. 자, 파라메트릭 모델은 여기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물론 이제 논파라미트릭도 파라미터가 있는 겁니다. 자,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가 픽스드 사이즈로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즉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파라미터 뭐 그냥 100차원으로 하고 100차원 학습하겠다. 그겁니다. 데이터가 뭐 암만 많아지든 안 많아지든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픽스드라는 게 중요합니다. 픽스드 파라미터라는 게. 자, 반면에 논파라미트릭이라는 건 뭐냐면요. 파라미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논파라미트릭은 파라미터 개수가 가변적이에요. 그런 제약이 없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다는. 즉 무슨 말이냐? 데이터가 많으면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nearest neighbor, k nearest neighbor가 그렇고요. 왜 k nearest neighbor는 결국 이제 점들이 있고 우리 테스트 주어졌을 때 그 테스트랑 가장 가까운 이제 트레이닝 k에 구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 마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각각을 우리가 파라미터로 생각하면은 테스트에서 결국 거리를 재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 파라미터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건 이제 NCRP가 있습니다. 이제 네스티드 차이니스 레스토랑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이제 하이로키컬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자, 클러스터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차이니스니까 일단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뭐 짜장면 들어왔습니다. 아, 짜장면 들어오고 유니짜장 들어오고 간짜장 들어오고 온갖 짜장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삼성짜장도 들어오고 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짜장이라는 클러스터로 하나 묶을 수 있겠죠. 근데 어 며칠 뒤에 짬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럼 또 짬뽕을 클러스터링 하기 위한 또 파라미터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논 파라미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잘 표현하기 위한 파라미터 개수가 가변적이고 픽스드라는 제약이 없는 거. 그게 논파라미트릭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파라미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국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테스트를 낮추고 싶은 거. 테스트를 낮추고 싶은 거. 이걸 낮추고 싶은 거. 얘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얘를 낮추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트레이닝 에러 낮추는 것도 방금 그죠? 논파라미터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대안도 있다. 또 한번 살펴봤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또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왜 결국 이 로스 이것만 봐서는 얘 트레이닝 로스만 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을 또 어떻게 찾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방법으로 뭐 AIC, BIC,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존재합니다. 자, 우선 하이퍼파라미터라는 거는 이제 러닝 레이트 또는 우리 레이어의 깊이, 드랍아웃의 비율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이퍼파라미터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뭐 러닝 레이트를 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이제 레이어 깊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이제 뭐 다항식의 차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이제 웨이트 K, 그죠? 웨이트 K 앞에 붙는 그 웨이트 그 비중 가중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럼 트레이닝 에러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것으로 만약에 트레이닝 에러를 가장 잘 미니마이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이퍼파라미터 잡는다. 라고 하면은 이런 웨이트 K 안은 이런 제약 없는 게 좋죠. 그러면 람다는 0이 나올 거고요. 폴리노미얼은 차수 높은 게 좋을 거예요. 그죠? 차수 높은 거. 트레이닝 에러, 트레이닝만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트레이닝에선 잘한다고 알려지겠지만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밸리데이션 셋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AIC, BIC가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성능도 잘 나오면서 거기서 실제로 쓴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결국에는 얼마나 작냐를 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 뭔지 또 우리가 찾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음 같은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었습니다. 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일단은 자, 우리가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있는 거고 테스트는 건드리지 않아요. 테스트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테스트는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거,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우리가 5등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폴드라고 하면 K-폴드면 얘를 K 등분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성능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0.1로 하고 학습한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하는 게 여기서 이제 검증하는 게 성능이 좋은지 아니면 이제 0.01로 하고 검증하는 게 좋은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요 4개 트레이닝하고 여기서 검증할 수도 있고 또는 1, 2, 3, 5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4에 대해서 검증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5폴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K랑 N이 같으면 여러분 그러면 N등분 한다는 거죠. 그러면 N-1개 학습하고 한 개로 검증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시겠죠? 이거는 보통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작을 때 트레이닝 개수를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요걸로 이제 학습하고 요걸로 검증하잖아요. 그럼 검증 학습하기에 결국 80%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하나라도 아까울 때 그럴 때는 우리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을 쓰는 편입니다.